꽃들의 환희가 절정에 이르는 새벽. 가자. 아버지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해가 쫙 떠오르는, 이게 지금 해가 쫙 떠오르네, 저기. 아침이 좋아요. 아침에 저는 늘상 여기 와서 이제 조금 앉아서 산책하고 명상하고 그러는데 해 뜰 때가 참 좋아요. 꽃들의 시계는 순리를 거스르는 법이 없어서 기다림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2주, 3주 그거 보려고 기다리는 재미예요. 그거 기다림이 또 있고, 그거 보려는 상상이라든지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으로 꽃을 피우는 이곳은 아버지의 정원입니다. 유난히 비가 잦았던 지난 여름. 비 그치기가 무섭게 노부부는 또 정원에 서 있습니다. 이분이 정원의 주인인 76 이홍은 씨. 이분이 아내 박옥미 씨입니다. 지금은 집 앞의 논을 연못 정원으로 만드는 중이고요. 풀은 인간이 아무리 뭐 약치고 뽑고 해봐도 소용없어요. 풀은 뽑으면 따라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따라다니면서 산다고. 쓸려 내려온 토사도 정리해야 합니다. 안에서 하는 고생 지금 하는 거예요. 삽질은 기본. 장정이 필요할 것 같은 일을 힘겹게 해냅니다. 그냥 됐어. 그냥 나 넣어주자. 여기도 밑에 탁해. 또 허리 아파. 그래. 이거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이번엔 벽돌로 토사를 막아볼 요량입니다. 둘이 이렇게 일하는 재미로 사는 것이 뭐 늙어가고 나이 든 것도 이만큼 좋은 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편하고. 그 막히나고 자꾸만. 아, 막힌다고 지난번에 수중 모터가 돼가지고. 물이 이제 얼마 전부터는 큰딸 유진 씨도 서울에서 내려와 본격적으로 합류했습니다. 높이까지 거기 못 올라오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매니저 겸 관리인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를 이제 정원 디자인도 이제 맡겼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백리향 심고 섬에다도 좀 심고 저 끝에까지 심어가지고 하얀 지금 향도 나고 하얀 작은 꽃 피는 그걸로 지금 위주로 심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기서 저까지는 저목, 앞하고 뒤는 얘목. 예, 삽질하는 건 내 목, 포미질하는 거는 우리 그 얘 엄마하고 우리 큰 딸하고 우리. 정원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당신 혼자서 올라가 보시오. 땅이 길어서 안 되네. 게다가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어? 이거 봐야지. 하나, 둘, 오야. 아이, 잠깐만. 아이, 비가 와놓으니까 안 되잖아.
땅이 패여서 그래 비가 오고. 모자란 요령을 채우는 것은 고집스러운 열정입니다. 부지런히 뽑아 모은 잡초는 썩혀서 거름으로 씁니다. 어이씨. 힘쓰는 일은 제가 해요. 그래야지 뭐 이거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매번 부를 수도 없고. 여름 한철 마음을 나누었던 꽃들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꽃대를 베어 배롱나무 밭으로 가져갑니다. 꽃씨가 떨어져 자생적으로 번지라고 나무 밑에 깔아둘 생각입니다. 내년 여름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넓은 고향 땅을 10년째 정원으로 일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 못했을 게 이렇게 넓고 한 200~300평 가지고 하면 딱 좋은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꽃 피고 이렇게 열매 맺는 걸 보는 게 아주 재미거든요. 그 보통 재미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 감당이 좀 현재는 불능이지. 나이도 많고 지금. 식사하러 가자. 이 집은 할아버지가 짓고 3대가 살던 곳입니다. 80년이 넘은 옛집을 낙향하면서 리모델링했죠. 원래는 이런 소박한 시골집이었습니다. 이게 안방인데 태어나기 방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 시골 촌에 깡촌에서 태어나서 그냥 어디 전주 중학교 때 전주 거쳐 고등학교 때 서울 가서 한 60년 살다가 그래도 그냥 잘 살았죠. 뭐 서울 가서 촌놈이. 뒤돌아보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습니다. 이홍훈 씨는 판사였습니다. 2006년에는 판사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는 대법관에 올랐죠. 그런 그가 35년 법관 생활에서 은퇴하며 선택한 것이 고향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은퇴 후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내 고향에 땅이 있으니까 이걸 좀 가서 지키면서 좀 고향에서 좀 지내고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홍훈 씨는 논밭이었던 고향 땅을 정원으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땅과 꽃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무를 심을 때 이게 뭐 이상하게 이게 땅이 안 좋아가지고 그 밭 농사를 하던데 나무가 많이 죽고 그래서 그냥 조금 정리를 하고 또 구역마다 한번 좀 다르게 한번 심어보자 해가지고 여기는 이거 심고 저쪽은 꽃무를 심고 여기하고 여기 몇 군데 백합 심고 이쪽은 또 아이리스 심고 뭐 이렇게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원래 밭이었던 이곳을 꽃밭으로 만든 것은 아내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구역을 나누어 각기 다른 시기에 피는 알뿌리 식물들을 심고 있죠. 물론 꽃이 피면 멋집니다. 문제는 꽃을 피우기까지입니다. 당신이 해야겠어요. 잘라야 돼. 나는 못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 하지만 시행착오는 여전하고 정원은 계속 조성 중입니다.
끝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새로 심어보기도 하고 뭐. 긴 노동 끝에 누리는 휴식은 짧지만 달콤합니다. 이 쉼터도 그래서 만들었답니다. 직접 벽돌로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었죠. 벽돌로 내가 갖다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봐. 혼자서 다 했어요. 이거 전부 한 700개 정도 들 거예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그냥 막 심으면 너무 보기가 흉할 것 같아. 그리고 아니. 길이 없애면은 응.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응. 꽃인지 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집 뒤쪽 언덕은 소나무 숲입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100년쯤 된 솔밭이죠. 이건 재작년에 심은 거라 이제 자리를 잡은 거야 씨들이. 처음에는 잡목들을 솎아낸 자리에 여러 꽃을 심어봤지만 심는 족족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찾아낸 것이 구절초입니다. 그리고 5년째 매년 솔밭에 구절초를 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내 놀이터였죠. 뭐 책 가지고 여름에 오면 책 읽고 뭐 하던 데가 여기라. 어렸을 때 제 꿈을 여기서 다 키웠죠. 그때 꿈이 뭔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나는 정신적 지도자가 돼야겠다. 그때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어린애가 뭘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어린애가 뭘 그렇게 그래서 아마 태복까지 되었는지 그러면 이제 스님이 됐든지.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살아있는 모든 것이 소중해졌다는 것입니다. 들고양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하루는 제가 일을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는 들어 누워요. 근데 보니까 배가 이제 불러 있어서 아이고 얘가 배가 고픈가 보다 해가지고 먹을 걸 좀 챙겨줬더니 새끼를 낳았어요. 먹어. 일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큰딸 유진 씨가 자신이 만든 허브 정원에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바느질 공예를 가르치던 유진 씨는 정원이 좋아 아버지의 정원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 전문 가드닝까지 배우게 됐다는 유진 씨. 요즘에는 허브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 허브 테라피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되게 일단 풀려요. 이렇게 민트 종류는 특히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한 게 이제 아로마 테라피인데 이제 허브가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재료라고 할 수 있죠. 꽃이 가진 치유의 능력에 주목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진 씨는 7년째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만성 폐색전증에 의한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병입니다. 사남매의 맞이인 유진 씨는 뉴욕에서 패션을 공부한 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만은 유진 씨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갔다 오면 한 10분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숨을 못 쉬니까. 이 정도 말하고 있어도 이렇게 하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모를 때는 처음에는 이제 살이 쪄서 그럴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사이클이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그 폐동맥 안에서. 대수술을 받은 뒤 유진 씨가 희망을 발견한 곳은 아버지의 정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꽃을 만난 뒤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꽃차도 만들기 시작한 유진 씨. 유진 씨는 피고 지고 또 다시 피는 꽃들을 보면서 위로받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 그냥 앉아만 있어도 되게 좋아요. 그냥 좋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는구나. 내가 내일도 여기 앉아 있으면 참 좋겠구나. 그래 뭐 10년 후에도 앉아 있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든 그게 뭐 높은 낮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근데 저는 여기가 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괜히 너무 감상적인 얘기를 했네. 아. 딸의 투병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버지는 더 열심히 꽃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인가 여름에 이제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제 소변 색깔이 까매진다 그래서 아이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소변이 탁해졌나 보다고. 그래가 또 무시해버렸죠 저도. 그런데 얼굴이 노래지고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가렵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그였지만 검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담도암,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었습니다. 서둘러 담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거 빼는 걸 몰라가지고 이거 어디에 있는... 하지만 암은 간으로 퍼졌고 간을 잘라내는 두 번째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수술하면은 제가 한 80%는 2년 정도만 죽는다 수술해도. 근데 생각보다 빨리 자연으로 돌아갈 시간이 너무 빨리 와버려가지고 그건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그래서 조금 무리도 내 건강으로 봐서 약간 무리도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오히려 그게 시간도 잘 가고. 지난 시간 부부는 정원을 가꾸는 것으로 일상을 붙들었습니다. 뒤에서 눈물을 흘릴까봐 그 굉장히 제가 그냥 마음에 그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눈치 안 채게 하려고. 근데 저는 그냥 내일 죽더라도 아빠는 아마 사과나무 심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빠 하자는 대로 다 받아들여라.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자. 이제 그걸 자꾸 이제 다짐을 하죠 이제. 암 판정받고 한 번도
많지는 않았어. 필 때도 질 때도 요란한 법 없는 꽃들이 부부의 스승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번 오늘도 정원으로 향합니다. 여름꽃이 진 자리에 봄꽃 수선화를 심습니다. 밭인데도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인지 번식력 강한 알뿌리 식물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몇 년 있으면은 이 알뿌리 하나가 한 2, 30개 들어가요. 한 3년 있으면 저녁에 들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참 강한 식물이고 알뿌리가 번식을 잘해요. 무엇이든 심은 뒤에는 벼의 껍질인 왕겨를 덮습니다. 이 넓은 정원을 관리인 없이 일구다 보니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풀이 덜 나요. 풀이 덜 나고 이게 이제 좀 습기를 유지해 주는 것 같아요. 증발이 덜 되고 그러니까 이 식물을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풀 뽑기도 한결 수월하고 썩으면 거름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애를 써야 꽃 한 송이가 핍니다. 뭐든지 쉬운 자가 없어요. 이것도 힘들지만 다 이거 풀 뽑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시간 많이 걸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들어도 계속하는 이유는 꽃들의 약속 때문입니다. 봄을 기다려지는 게 이제 우리 지금 수선화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봄 되면부터 이제 수선화 보고 싶어지. 근데 불과 그게 2주 정도뿐이 안 가요. 꽃 개화기. 근데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큼 노력하는 거죠. 여름과 가을 사이 배롱나무 꽃이 만개했습니다. 낙향 초기에 이홍훈 씨가 좋아해서 심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지난밤 거센 바람에 나무 몇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작년에 첫째 것도 많이 쓰러지고 많이 쓰러졌어요. 그냥 몇백 개가 쓰러져. 부부가 직접 작업한 지지대들 덕분에 이번 바람에는 잘 버텼습니다. 비가 소낙비가 오고. 소낙비. 그래도 다 세웠네. 되게. 떨어진 거는 이제 없지. 무덥던 차에 반가운 비입니다. 그가 참 좋아하는 풍경이랍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초가집이었었는데 그때 이 낙수물 소리가 참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7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고 그때는 그 소리가 자연 그대로 어리 순진한 마음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평생을 제 기억에 생생한 게 그때 그 빗소리, 이렇게 낙수물 소리. 비가 내리고 이렇게 빗물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고 하는 게 다 자연의 섭니다, 질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가 고마워요. 뭐 다든지 물방울 하나도 고맙고